이번 회차를 만들고 한번 돌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네요. 뭐가 아쉬운데? 화면도 빨리 넘어가는 것 같고 녹음 오타도 있네요. 내가 모르나 본데 녹음은 항상 그랬잖아. 제 영상은 빨리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이용해서 더 보고 싶은 화면은 만족할 만큼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그런 건 다 알아서들 하신다고, 바보야. 다음 회차부터는 좀 더 천천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게 말처럼 될까? 일찍 올린 만큼 44회차는 천천히 세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요. 너부터 잘하라고. 어머, 속으로 한 말인데 나와버렸네. 아이 신발 닥치라고. 나도 속으로 한 말인데 나와버렸어. 그럼 만들어 놓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승무패 44회차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프리미어리그가 오픈을 하네요. 이번 44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의 경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기 전에 자료화면의 출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프리미엄리어리그 홈페이지, 배트맨 홈페이지, 와이즈토토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기 예입니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 팀명 옆에 2위와 16위는 지난 시즌 순위입니다. 중앙에 가장 큰 16이란 글자는 아스널과 노팅엄이 16번 만났다는 것이고 좌측의 9는 9승, 큰 16 숫자 아래 3은 무승부, 우측에 사는 노팅엄이 4번 이긴 것입니다. 즉 아스널 기준으로는 16전 9승 3무 4패가 되며 노팅엄 기준으로는 16전 4승 3무 9패가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널과 노팅엄은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누구나가 아주 쉽게 아스널의 승리를 점칠 것입니다. 하지만 16번을 만나는 동안 거의 반수는 무승부나 노팅엄이 이겼다고 말해주네요. 빨간 상자인 올해 결과를 보면 한 번 만나서 노팅엄이 이겼네요. 저 나름 많은 토토 팬분들이 울분을 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변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세 번째 줄인 작년에도 노팅엄이 아스널을 잡았습니다. 노팅엄이 아스널의 천적이었던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번 경기는 어떨까요? 통계로만 보면 노팅엄이 집니다. 우측 상단의 전적을 보면 노팅엄이 이긴 4번의 경기가 전부 노팅엄 홈이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이번은 노팅엄의 원정 경기이기에 지는 게 맞습니다. 아스널의 홈에서는 5대0으로 2번이나 작살이 났었네요. 승부식에서 언더 오버를 2.5를 준다면 오버로 픽해놓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처럼 아스널의 승을 기본 픽으로 무승부는 꼼쳐 두겠습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전적이 거의 같습니다. 12번 싸워서 본머스가 4번, 웨스트햄이 5번 이기고 3번을 비겼네요. 특이할 점은 웨스트햄이 최근엔 2번 모두 이겼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2대0으로 이기고 올 4월에 4대0으로 이겼네요. 그 두 경기를 빼면 본머스가 우세였는데 말이죠. 순위는 15위와 14위고 전적은 맞수이지만 자신감은 웨스트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최종 5경기에서 본머스는 1승에 4패인데 비해 웨스트햄은 2승에 3패네요. 맞대결 전적도 잘 나뉘어 있고 순위까지 모든 전력이 비슷해 보여 승무패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시즌 전의 흐름으로 웨스트햄의 승리를 응원하며 홈패 가져가겠습니다. 3경기에 루턴타운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팀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30세의 벨기에 선수 토마스 카민스키를 영입했으며 이 선수의 능력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브라이튼전에 배정받은 원정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요. 역사가 꽤 오래된 팀인데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 승격되어 팬들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의 친선 경기를 보면 루턴타운은 챔피언십이라고 표시된 경기가 있는데 챔피언십이 프리미어리그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이턴은 6위로 지난 시즌을 마감했으며 최종 5경기는 2승, 1무, 2패였습니다. 그 2승엔 아스널을 원정 가서 3대0으로 잡은 경기와 홈에서 사우샘프를 3대1로 이긴 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위라면 상위권의 성적인데 막 승급한 루턴타운이 원정으로 이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브라이턴이 압도적인 정배로 팔릴 것인데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4경기는 에버턴과 풀럼입니다. 총 34전에 에버턴이 19번, 풀럼이 12번 이겼네요. 맞붙은 횟수에 비해 무승부는 3번으로 적습니다. 풀럼이 이긴 12번의 경기 중 10번이 홈에서 치렀는데 이번엔 원정이네요. 에버튼도 홈에서의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올해에는 풀럼이 원정 가서 3대1로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더 오래전을 봐도 풀럼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에버튼은 17위이고 풀럼은 10위인데 시즌 종료 전 5경기를 보면 두 팀 다 큰 차이는 나지 않아 보이고 두 팀 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팀이지만 최근의 맞전적과 시즌 종료 전 득점수를 보면 풀럼이 좋습니다.
홈팀 에버턴의 패배를 기본 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5경기는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두 팀은 총 10번을 붙었는데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네요. 지난 시즌이 아닌 21년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2번 모두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10번 중 무승부가 없다는 특이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 무승부는 버려야겠네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11위로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셰필드가 전적에서도 앞서는 11위 팀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기는 건 무리라고 보여지네요. 홈패 가져가겠습니다. 6경기는 소시에다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4위와 10위인데 리그 성적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소시에다가 21승, 지로나가 13승이네요. 최근 맞대결에선 무승부 경기를 했지만 최종 5경기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시에다는 상위팀답게 3승에 1무, 1패를 한 반면에 지로나는 승리 없이 2무에 3패를 했습니다. 소시에다의 홈과 원정 성적은 무난한 편인데 지로나의 원정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봐도 소시에다가 압도할 것 같은데 홈이기까지 합니다. 소시에다 홈승 체킹합니다. 7경기는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의 승리가 2배 수치를 보이네요. 에스턴은 뉴캐슬을 12번 이겼고 뉴캐슬은 에스턴을 24번을 이겼습니다. 붙기도 많이 붙어서인지 무승부 경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저 전체 통계의 순위까지 더하면 4위의 뉴캐슬이 7위 에스턴을 쉽게 잡을 것 같지만 올해 맞붙은 경기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3대 0으로 잡아 승리하고 3대 3으로 무승부 경기도 한 번 했네요. 22년엔 2번 만나 2번 다 진 데 반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아진 모습은 시즌 종료 전 5경기를 봐도 확 드러나는데요. 뉴캐슬은 승리 없이 3무에 2패인데 반해 에스턴은 2승에 리버풀과 무승부 경기도 했습니다. 순위와 과거에 맞붙은 결과를 보면 에스턴이 월등히 뒤지지만 최근의 흐름은 반대로 월등히 좋아 뉴캐슬의 홈패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8경기는 이브리그에서 승격한 라스팔마스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연고지가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섬이라는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네요. 마요르카는 9위로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종료 전 5경기를 보면 무승부 경기가 없고 3승을 챙기고 2패를 했습니다. 원정은 홈 성적의 반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승격팀에게 질 실력은 아니겠지요. 프리시즌에 라스팔마스는 3군 다 리그라고 나오는데 라리가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도 승격한 라스팔마가 바로 이변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 패배 초이스 해봅니다. 9경기는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8위와 2위의 싸움입니다. 리그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따로 분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올해에는 2번 붙어서 레알이 1번 이기고 시즌 종료 전에 맞붙어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레알의 원정 성적을 보면 무승부와 패배는 홈보다 못하지만 원정 승리는 꽤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에서도 레알이 많이 앞서기에 레알의 승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건 레알이 승리한 최근의 경기를 보면 전부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최종전에서는 지금 만난 빌바오와 1대1로 비겼고요. 빌바오가 승리할 거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무승부는 끌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레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홈승, 홈무 2개 가져가겠습니다. 10경기는 9위의 브펜트포드와 8위의 토트넘 경기입니다. 5번의 맞대결이 참 흥미로운데요. 시즌 초반엔 더 벌어져 있던 게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토트넘은 내려오고 브렌트포드는 치고 올라오며 중간에서 나란히 8, 9위로 만났네요. 21년 시즌을 보면 토트넘이 2번 다 이겼죠? 헌데 22년 시즌에 브렌트포드가 2경기 모두 무승부를 끌어냈으며 올해에는 한 번 붙어서 브렌트포드가 3대1로 이겨버렸습니다.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2패 후에 이 무승부 후에 1승을 해버린 거죠. 토트넘의 시즌 종반 모습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2승은 챙겼네요.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5번 싸워서 4번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4번엔 조금 전에 보았던 토트넘을 3대1로 대파해버린 경기도 포함되죠. 이제 브렌트포드에겐 토트넘이 너무너무 만만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며 토트넘도 조금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바로 경기력으로 나타나 줄지는 모르겠네요. 멋지게 시즌을 마감한 브렌트포드의 홈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11경기는 셀타비고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각각 13위와 7위라고 나오네요. 셀타비고는 시즌 막판에 바르셀로나를 이긴 것 말고는 봐줄 게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오사수나는 홈에서 3승을 거둬들였네요. 이번이 오사수나의 원정이기는 하지만 최근 전적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의 원정 성적을 보면 무승부가 꽤 많습니다. 셀타비고는 홈이고 원정이고 꾸준히 무승부 경기를 하는 팀이기에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우세 속에 무승부가 가능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골을 뽑아내는 오사수나인데 셀타비고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은 것처럼 그때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무승부도 가능해 보이네요. 홈팀 셀타비고의 무패 가져가겠습니다. 첼시와 리버풀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첼시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번 시즌엔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팀은 만나기도 많이 만났고 승패도 리버풀이 한 번 더 이겼을 뿐입니다. 무승부를 보면 79전에 24번이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5번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네요. 22년에 3번 만나서 모두 비기고 올해 2번 만나서 또 0대0으로 비겼네요. 승패도 똑같고 홈과 원정 성적도 대등하고 무승부도 많고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저렇게나 무승부가 많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순위는 첼시가 12위, 리버풀이 5위로 마감했습니다. 두 팀의 시즌 종반 5경기를 보면 극명하게 흐름이 갈리네요. 첼시가 1승을 하는 동안 리버풀은 3승이나 챙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은 최근의 흐름보다 조금 전 보았던 맛 전적이 중요해 보입니다. 승무패가 골고루 나뉘어져 대등한 경기를 할 텐데 최근 5번은 모두 무승부였으니 아무래도 승패를 고르기보단 다시 한번 무승부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0대0 경기를 4번이나 했다는 걸 감안해 승부식에선 언더로 픽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13경기 비아레알과 베티스 경기 보겠습니다. 나란히 5위와 6위에 위치했습니다. 맞대결도 사이좋게 비아레알이 한 번 이기고 베티스가 한 번 이기고 마지막은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리그 성적, 홈 성적, 원정 성적과 득실점도 사이가 좋게 삐까삐까합니다. 시즌 후반 성적도 비아레알이 1승을 더했을 뿐 대등하다고 봐야 합니다. 비아레알이 홈이니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두 팀의 무승부 경기엔 0대0, 1대1, 2대2로 골고루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로 체킹해 보겠습니다. 14경기 헤타페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15위와 1위의 싸움인데 바르셀로나의 승점이 헤타페 승점의 2배가 넘어버리네요. 기록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앞섭니다. 이건 선입견을 버리고 가만히 들여다봐도 차이가 너무 나네요. 홈 헤타페의 패만 가져가고 싶은데 좀 찜찜하네요. 헤타페의 무패 가져가겠습니다. 살짝 1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었고 모든 팀들은 새로운 각오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1라운드엔 큰 이변이 있을까요? 아마도 어딘가에선 승패가 뒤바뀔 텐데 말입니다. 여하튼 각 경기마다 선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픽수를 계산하면서 한 것도 아닌데 딱 16조합이 되었네요. 대체로 홈승이 너무 없고 무승부가 과하게 많은데 이번 회차는 나름 만족하네요. 결과에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회차에선 구매하면서도 불만족이었는데 이번엔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44회차는 목요일에 열려 토요일에 마감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네? 네,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찍 올려드린 만큼 평소의 회차보다 더 여유롭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